바람이 바다에서 올라오던 저녁, 선옥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서 말린 고추를 주섬주섬 걷어들였다. 한 줌씩 모을 때마다 손끝에 남는 따끈한 빛깔, 매운 향이 코끝을 찔렀다. 부엌 창문 너머로는 전등이 종종 깜빡였고 라디오에서는 사연 낭독 프로그램이 흘렀다. 사람이 사람을 붙드는 건 결국 오늘의 작은 일들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낮게 진동했다. 민재는 퇴근길 재래시장에서 감자 한 봉지와 멸치,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 한 줌을 들고 들어왔다. 선옥은 꽃병을 찾지 못해 된장 항아리 옆 물컵에 꽂아두고는 거참 장미만 꽃이나 들꽃이 오래가 하고 웃었다. 둘은 그렇게 사소한 말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그 사소함의 한가운데에는 말없이 비어있는 자리 하나가 매번 놓여 있었다. 지으. 선옥의 딸이자 민재의 아내였던 사람. 3년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선옥은 민재의 씁쓸한 커피를 배우고 민재는 선옥의 김치 양념 비율을 외웠다. 장판을 갈고 보일러를 고치고 둘이서 방범등도 달았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엿보듯 수군댔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 집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시선을 거두었다. 그래도 간간히 누군가 사이가 장보러 오다니 효자네 하고 말하면 선옥은 웃는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효자라는 단어가 그들 사이에 애써 고른 거리를 너무 순진하게 재단해버리는 듯해서였다. 그날 밤 라디오가 또렷하게 들리도록 부엌 문을 조금 더 열어두고 둘은 나란히 감자전을 부쳤다. 기름이 지글거릴 때마다 부침개의 가장자리가 종이처럼 말렸다. 불 좀 줄여봐. 네. 뒤집어. 지금. 아직. 지금. 그리고 딱 소리 좋게 뒤집혔다. 선옥은 튀어나온 감자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어 민재의 접시에 툭 올렸다. 내가 뒤집을 걸 그랬네. 번개가 멀리서 울었다. 곧이어 마을 전체가 꺼지듯 어두워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갔다. 둘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어디 있었죠? 민재가 어둠 속에서 물었다. 찬장 맨 위. 선옥의 손이 허공을 더듬어 불쑥 민재의 손목을 잡았다. 살에 닿는 체온.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옥이 먼저 손을 거두며 두어 번 헛기침을 했다. 맨 위라고 했지. 초에 불이 붙자 방안이 호박색으로 번졌다. 불빛이 그들의 얼굴에 얇게 앉았다. 전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라디오는 입을 다물었다. 대신 창밖에서 잎새가 서로를 긁는 소리가 오래 들렸다. 그때였다. 대문 쪽에서 우체부의 오토바이 소리가 스치듯 멎더니 택배요. 하는 외침이 어둠을 가르고 들어왔다. 민재가 현관으로 나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상자는 작았고 무게는 거의 없었다. 보내는 사람 나는 비어 있었다. 받는 사람 아래에는 낯선 손글씨로 선옥, 민재에게라고만 적혀 있었다. 둘은 동시에 서로를 보았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같이 불러본 게 언제였더라. 선옥이 상자를 쓰다듬었다. 테이프 가장자리가 눌린 자리, 먼지의 결, 모서리의 다름. 열어볼게. 그녀는 칼 대신 김치가위를 가져왔다. 가위날이 천천히 테이프를 가르자 뜯기는 소리가 어둠 속에 유난히 크게 퍼졌다. 상자 안에는 봉투 하나와 낡은 작은 상자, 그리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말라버린 라벤더 한 줄기가 들어있었다. 봉투는 색이 약간 바랬고 앞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지으. 민재의 손이 떨렸다. 라벤더 향이 오래된 책 냄새처럼 은근히 배어나왔다. 선옥은 봉투를 귀에 대보았다. 흔들면 종이끼리 문지르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내가 열래? 내가 열까? 선옥이 물었다. 민재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기름 냄새와 라벤더 향, 촛불의 작은 호흡 속에서 그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 어머니가 여세요. 가위 끝이 봉투를 스르륵 가르자 접힌 편지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사진 속에서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바다, 하늘은 너무 파랬다.
사진 뒤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욱이 소리 내어 읽었다. 기억나는 날이죠. 작은 상자를 열자 금속이 아주 미세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거기에는 낡은 열쇠 2개와 접힌 종이 표 같은 것이 있었다. 표의 가장자리에는 구겨진 자국과 함께 유효기간 없음이라는 인쇄가 희미하게 보였다. 민재가 종이를 펼쳤다. 낯선 역 이름과 시간표가 적힌 오래된 기차 시간표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지우의 필체로 적힌 문장 하나. 촛불이 순간 꺼질 듯 흔들렸다.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선욱은 편지를 다시 들어 마지막 줄을 조심스럽게 읽었다. 둘이 가. 그 말이 방 안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사이와 장모라는 단어가 갑자기 창문 밖으로 밀려나며 오로지 두 사람의 이름만 그 자리로 걸어 들어왔다. 민재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선욱의 등 뒤에서 감나무 잎 하나가 뚝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어디로? 민재가 거에 속삭이듯 물었다. 편지의 다음 장이 아직 남아 있었다. 촛불이 그 가장자리를 금빛으로 태우며 출렁였다. 선욱은 손끝으로 접힌 모서리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문밖에서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다. 문밖 두드림은 너무 약해서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다. 선욱이 몸을 일으켜 초를 손에 들자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었다. 이 시간에 누가? 민재가 낮게 중얼거렸다. 밖은 여전히 정전이었다. 골목 끝 가로등도 이웃집 불빛도 없었다. 그저 어둠뿐. 선욱이 대문을 살짝 열자 축축한 공기 속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칼은 비에 젖었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혹시 이 주소 맞나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밀었다. 거기엔 분명히 선욱, 민재 앞이라 적혀 있었다. 이걸 전달해 달라 해서요.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손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있었다. 물이 스며들어 글씨가 조금 번졌지만 봉투 모서리에는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건 지유가 늘 쓰던 도장이었다. 이름 대신 고양이 얼굴이 새겨진. 선욱의 눈이 휘청거렸다. 누가 졌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우체국 창고에서 정리하다가 발신인 없는 편지 중 하나였대요. 주소가 남아있어서 오늘 배달하라고 해서.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그의 발소리가 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열까요? 지유가 또 보낸 거겠지. 선욱의 목소리는 떨림과 안도의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봉투를 열자 이번엔 편지와 함께 작은 지도 한 장이 나왔다. 종이 끝이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익숙한 바닷가 마을 이름이 쓰여 있었다. 하조대. 민재가 속삭였다. 그곳은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했던 곳이었다. 지유가 그때 말했다. 이 길 끝에 도착하면 우리 셋은 다시 새로 시작할 거야.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있었다. 기억을 놓지 말아요. 나 대신 꼭 가요. 그 순간 창밖에서 번개가 터졌다. 순간적인 빛 속에서 선욱은 확실히 보았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린 게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 서 있었다. 왔어?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응, 분명히. 누가 있었어. 둘은 동시에 창문을 향해 걸었다. 비 냄새와 함께 감잎이 바닥에 떨어져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주 낡은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건 아까 상자 속에 있던 열쇠와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누가 일부러 내려놓고 간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선욱이 그것을 들어 올렸다. 손끝이 젖은 열쇠의 금속을 스쳤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왔다. 라디오가 꺼져 있었는데도 지우의 목소리였다. 둘이 가.
촛불이 흔들렸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민재가 말했다. 내일 떠나요. 하조대로. 선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가야겠지.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감잎이 젖고 흙이 달라붙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은 오랜만에 어떤 확실한 방향을 향해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같은 꿈을 꾸었다. 바다 냄새가 나는 그 여름날의 꿈을. 그리고 그곳엔 지유가 있었다. 짧은 원피스를 입고 손을 흔들며 말했다. 늦지 않았어. 새벽 4시 빗소리가 멎자마자 민재는 눈을 떴다. 부엌에는 이미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선욱이 앉아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전자에서 김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울었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동자는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가방은 챙겼어요. 예, 도시락도 싸야죠. 도시락은 내가 해. 넌 커피나 내려. 그들의 대화는 평소처럼 조용했고 오래된 부부의 그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무언가 큰 일 앞에 고여.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알고 있었다. 민재는 창가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어머니, 혹시 무섭지 않아요? 선욱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이내 웃었다. 무서울 게 뭐 있니? 이미 다 잃어봤잖아.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차를 탔다. 지도에 표시된 길은 오래된 해안도로였다. 하조대까지 3시간 남짓. 민재는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았다. 라디오는 여전히 죽은 듯 조용했지만 바다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졌다. 지유가 좋아하던 길이네. 그래. 그때도 이 길이었지. 하늘의 구름도 똑같아요. 그 애는 늘 이런 하늘을 좋아했어. 하얗고 조용한 하늘. 도로여, 갈대바디 바람에 물결쳤다. 선욱은 그 바람결 속에서 문득 무언가를 느꼈다. 자신의 손등을 스치는 공기, 그리고 어깨 너머로 닿는 따뜻한 숨결. 뒤를 돌아보았지만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분명히 느껴졌다. 지유야. 그 순간 라디오가 갑자기 켜졌다. 기계음이 섞인 채 희미한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잘 가고 있죠? 선욱은 얼어붙었다. 민재 씨, 운전 조심해요. 바다 앞에서. 기억해요. 민재는 급하게 볼륨을 줄였다. 방금. 들었어. 들었어.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지유의 목소리가 그들의 허전한 시간을 감싸 안는 듯했다. 차는 마침내 바다 근처에 도착했다. 그곳엔 오래된 정류장이 하나 있었다. 녹이 쓴 간판에는 여전히 글씨가 남아 있었다. 하조대역, 하조대역. 여기라기엔 너무 작네요. 옛날엔 관광열차가 섰었지. 지유가 이 역 좋아했어. 이상하네요. 사람도 없고 발자국도 없어요. 정류장 옆에는 낡은 벤치 하나가 있었다. 그 위에 누군가 방금 내려놓은 듯한 새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비닐에 쌓여 젖지 않은 봉투. 그리고 봉투 옆에는 그들이 집에서 잃어버린 2번째 열쇠가 놓여 있었다. 민재는 그 열쇠를 집어들며 속삭였다. 이건 우릴 여기까지 부른 거네요. 선욱은 편지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글고 하나와 오래된 기차표 2장이 들어 있었다. 기억은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비로소 시작이에요. 그리고 기차표의 목적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끝역, 종역. 끝역이라니. 그런 곳이 실제로 있나요? 모르겠다다. 하지만 가야겠지. 그때 멀리서 들려왔다. 세 바퀴가 철기를 긁는 소리. 기차였다. 아무 역도 없던 이곳에 정말로 기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꼭 쥐었다. 지유가 기다리는 걸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타오. 끝이든 시작이든 같이. 기차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쳤다. 그리고 천천히 그 둘은 나란히 플랫폼 위에 섰다. 바닷바람이 스쳤고 바다의 냄새가 피어올랐다. 하늘은 어둡고 하지만 어디선가 햇살이 비쳐오는 듯했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빈 좌석, 그리고 창가에 피어오른 라벤더 향기 하나. 지유야. 선욱이 속삭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기차가 출발했다. 바다를 따라 느릿하게. 바퀴 소리가 파도에 섞여 흘렀다. 선욱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저기, 저 빛, 봐. 저기서 끝이 시작되는 거야. 민재가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제 돌아가지 말아요. 기차는 점점 멀어졌다. 끝역으로 향해 조용히. 그리고 세상은 다시 아침의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기차는 끝역에 멈췄다. 플랫폼엔 아무도 없었고 오직 파도 소리만 들렸다. 문이 열리자 바닷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따뜻했다. 선욱이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다. 하늘엔 해가 떠오르고 모래 위엔 누군가의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민재가 속삭였다. 이 길, 지유가 먼저 걸었네요. 그들은 말없이 그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 그러나 어딘가에서 라벤더 향이 피어올랐다. 그 향기 속에서 지유의 웃음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고마워. 이제 괜찮아요. 그 순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감쌌다. 서로의 손이 닿았다. 그리고 둘은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 멀리 바다 위로 빛이 터졌다. 끝역의 이름처럼 끝은 곧 시작이었다. 기차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기억. 사랑은 떠나도 남은 자리를 따뜻하게 만든다.